정부가 오늘 오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휴일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영계의 반발이 크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교수,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교수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의 주휴시간을 이제 합산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경영계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게 근로시간인데, 네. 그 근로시간에 이 유급휴일의 시간을 넣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분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기본은 174시간인데 유급휴일이 그 근로기준법에는 주 15시간 일한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 하루가 아닙니다. 하루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회사들은 하루 반을 주는 데가 있고, 네. 어떤 회사는 이틀을 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회사일수록 이제 유급휴일을 많이 주는데, 네. 이게 이틀을 줘버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급휴일을 많이 줬던 회사, 즉 형편이 괜찮은 회사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급여가 폭증을 하는 겁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30% 내지 40% 올라간다고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6천만 원 가까이 받는 사람들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태가 되는 이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유급휴일의 근무 시간을 노는 날이거든요. 일을 안 하는 날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그 최저임금 계산할 때 집어넣는 것은 매우 무리다. 이중 계산이다. 네. 이중 과세다.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중 계산이다라고 예. 매우 무리다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휴수당이 주로 쟁점인데요. 예. 우리나라 40시간제 하고 있는데 주 5일이 규정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주는 주휴수당이 지금 쟁점이 되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 주는 데는 거의 실제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문제를 가지고 시행령에 이제 포함하느냐 여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새롭게 부담이 되는 거냐? 사실 최저임금 고시를 보면 시간급으로 내년에 8,350원 돼 있지만 월급으로도 209시간 주휴를 포함한 시간으로 계산해서 174만 5,150원 이렇게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급 시간급과 월급을 같이 고시해 왔고, 그렇게 월급으로 지급되는 사람은 그 월급을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좋았기 때문에 새롭게 인건비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을 개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점에서 좀 경영계가 과장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주휴수당을 없애야 된다라는 논의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이제까지 좋아왔다. 앞으로 주휴수당을 계속 존치시켜야 되느냐 여부는 별도의 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별도의 논의를 시행령 개정에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이 생긴 데는 대법원이 판결을 할 때 이 계산을 빼야 된다라는 건데, 주휴수당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데, 네. 시행령에서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된 게 있어서 대법원은 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판결을 했는데, 주휴수당이 이제까지 인정된 관행과 충돌이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와서 개정을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논란이 있는 와중에 개정하니까 이 얘기가 증폭이 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주휴수당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해서 새로운 인건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게 그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김 교수님은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은
최저임금이 그러면 최저임금이 그대로 쭉 현대로 유지가 됐으면 그 문제가 없는 거죠. 계속 가는데 최저임금을 탁 올려버리니까 계속 가면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동안 쭉 좋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변동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그런 논리다고 봐서 저는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못하는 설명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것은 단순히 그 최저임금에 뭐 이번에는 많이 올렸다고 하지만 그 전에도 계속 7% 이상씩 대체로 인상을 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언제든지 이 문제는 기업들은 그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할 때 임금 체계를 바꿔서 대체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은 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의 그렇죠. 차이만 있을 뿐인데 그렇죠. 그렇게만 대체해서 해결하면 되는 사안을 주휴수당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이제 이 시행령 개정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생긴다라는 것은 과장은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에서 주휴수당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는 별도의 논의를 해가야 되는 만약에 문제죠. 작년 금년에 그 최저임금 인상률이 과거와 비슷한 7%였다면 저는 아무 기업에서도 저는 이익 없었을 건데 이게 2년 동안 너무 많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이 규정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문제 핵심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데다가 이 계산 방식이 그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최저임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그 말이죠.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요.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제가 과장이라고 말씀드렸고 만약 주휴수당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도 10.9% 이제 인상이 되는데 14.7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이 줄었다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3%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사실 하루아침에 월급의 7분의 1이 날아간다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제까지 좋았던 제도인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도 유지돼야 되는 제도냐의 문제는 사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것 날벼락처럼 7분의 1이 사라지는 14.3%가 임금이 떨어지고 최저임금을 10% 이상 적용을 해도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이 결과를 그러면 그대로 반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사실 인건비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그러면 경영계 요구대로 바꾼다면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임금이 14.3%가 삭감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러면 14.4%가 삭감된다는 것은 계산상인 것이죠. 근로자들이 받는 소득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 분모의 숫자를 넣냐 아니냐에 따라서 최저임금 숫자가 낮아지니까 결국은 이제 과부담이 생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해서 저는 근로자들의 소득의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계산상의 최저임금의 그 폭이 바뀌는 것이 문제라 그것에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라서 논의가 자꾸 벗어지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 주신 대로 분모가 늘어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용자 측이 무더기로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기업들이 사실 임금 체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래서 임금 체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그 준비를 안 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기간을 어느 정도 주는 그런 그때까지는 최저임금 위반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도 기간이 좀 필요하다. 계도 기간이라기보다는 이에 임금을 최저임금법에 맞게끔 조정할 수 있는 그까지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죠. 그런 약정 하에서 유예 기간만 두면 기업들이 적응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지금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급여가 많거든요. 네. 아주 비정기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최저임금에 산입을 포함을 시켜주면 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리고 단순화 시켜가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게 절충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휴 근로 시간을 분모에 넣어라. 네. 넣는 대신에
그동안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았던 임금들을 다 산입을 시켜주면 결국 그 문제가 저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봐서 일단 기업의 부담이 너무 과중한 것이 문제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저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다. 예, 산입 범위는 이미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여금하고 식대, 네. 복리후생비가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사실 최저임금 효과는 한 2.7%에서 7.7%까지 이제 차감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내년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포함되고 있어서 사실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 있는데 주휴수당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오래된 제도고 다른 나라가 많이 실시하지 않는 제도니까 이 차에 주휴수당을 없애는 방법을 제기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이 얘기를 과도하게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사실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이제까지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줬던 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 차원에서 대처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휴수당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인상률과 함께 같이 조정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래야지 논리적인 거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도 동의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급여 체계가 너무 복잡해요. 수당 종류가 막 수십 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차에 같이 단순화하면서 예. 괜찮은 방법으로 차라리 연봉제로 간다든지 해서 저는 이번 차에 이렇게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급여 체계를 단순화하는 쪽으로 이 급여 체계를 단순한 쪽으로 하면서 그것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저는 그래서 요번 결정을 조금 미루고 금년 말이면 금년 말 또 내년 말이면 내년 말에 걸쳐서 이 급여의 복잡성이나 단순성을 좀 보강하는 쪽으로 저는 시행령이나 최저임금법이 좀 개정되도록 하는 쪽으로 저는 합의를 모아가면 경영계의 부담도 덜고 그다음에 또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봐서 조금 너무 정부가 서두르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예, 임금 구성 단순화는 아마 노사가 이해가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누가 더 이득이냐 이것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일 수는 있어도 네. 단순화한다라는 자체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야지 쉽게 자기 임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인건비 계산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에는 사실은 이렇게 복잡한 임금 체계로는 대처할 수 없다. 이것은 맞는데요. 결정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연봉제냐, 성과급이냐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은 크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의 문제에 한정한다면 이해 일치는 있다. 결정 기준이 뭐여야 되느냐, 연공급에 가까운 것이어야 되느냐, 성과급이냐, 직무급이냐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더 큰 타협이 있어야지 해결될 수 있는 숙제일 수는 있어도 이 문제는 사실 좀 더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이제까지 주던 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이런 임금 구성의 문제와 주휴수당의 문제와 총체적인 우리나라의 임금 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롭게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는 논의와 연관시켜서 네. 새롭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임금 체계가 워낙 다양한 수당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비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수당들이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수당들 말고 기본적인 이제 급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항상 있거든요. 수당은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왜 질문을 드리냐면 중소기업이나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이 여파가 어떻게 미칠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기업 말고요.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요. 예, 저희가 착각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반대 경우도 있는데요. 포괄 임금제라고 해서 네. 상향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사실 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임금이 안 올라가게 하는 복리후생비를 바깥에 있는 것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아닌 것을 네.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거기에 산정 기준에 넣어서 식대를 넣으면 이제 사실은 해결되는 이런 방법도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비정규직이나 대기업에 있어도 비정규직이나 또
중소영세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은 임금 구성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몇 개 항목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급하고 시간의 수당하고 상여금이 있든지 없든지 또 식대가 있든지 없든지 이 정도 수준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아주 영세한 기업, 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경우에 오히려 주휴수당 문제를 포함시킬 경우에는 임금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기업들이 적응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겠느냐. 여러 다양한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조정해야 되는 부담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발생시킨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의견은 일단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이번엔 유보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맞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사실상 고용이나 고용 조건, 급여 조건을 결정하는 사실상의 주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경영에 부담을 주는 쪽으로 만약에 조치가 나오면은요, 기업은 당연히 그에 상응해서 여러 가지 대응 조치를 하게 됩니다. 네. 가장 이제 극단적인 조치는 사람을 안 뽑아버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빨리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해서 저거 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도 그런 어떤 기업의 상황을 좀 감안을 해서 근로자에게도 경영자에게도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서두르지 말고 양쪽의 의견을 잘 들어가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내년 1일부터 강행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그런 면이 있다는 느낌이죠. 네. 잠시 후 10시부터 개정안 의결을 위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결과 지켜보시죠. 김성희 교수, 신세동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